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종윤입니다. 야놀자는 여행 기업이고 여가 기업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게 블록체인이 현실 속으로 다가오고 있는 신호탄이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기쁘고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어떤 말로 야놀자의 이 블록체인 혹은 혁신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릴까라고 하다가 달리기 선수를 생각해 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뛰는 달리기 선수가 있는데 어느 날 옆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달리기 선수는 고민을 할 겁니다. 저 자동차가 움직이기나 할까? 설마 나보다 빨리 달릴까? 그러면서 두 가지 선택을 보통 하게 됩니다. 한 분은 낮에는 돈을 벌어야 되는 거니까 열심히 계속 달리기 연습을 하고 밤에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동차를 또 공부를 합니다. 어떤 분은 아무리 봐도 자동차가 더 빠를 것 같아서 그냥 달리기 포기하고 하루 종일 자동차를 공부합니다. 어떤 선택이 나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라도 지금 저희가 맞닥뜨려져 있는 이 현실이 혁명에 가까운 엄청나게 큰 변화라고 한다면 당연히 달리기 연습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자동차가 당연히 더 빠를 거거든요. 저희는 혁신, 혁명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혁명의 중심에 블록체인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보면 핸드폰도 휴대폰, 스마트폰은 초기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혜택을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PDA나 혹은 옴니어폰 같은 게 나왔을 때 사람들은 비난했죠, 오히려. 그러다가 갤럭시, 아이폰이 나오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고 현재 중국 스마트폰이라는 내용이 나왔을 때 다른 게 없다, 다 똑같아, 거기서 거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전에도 피처폰이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피처폰도 처음에는 벽돌폰 혹은 카폰처럼 많은 분들이 쓰지 않았었지만 어느 순간 굉장히 빠르게 어답션이 올라갔고 그러다가 스마트폰을 만나게 됩니다. 저 만나는 저 점에서 우리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노키아 같은 엄청나게 큰 기업도 한순간에 무너졌고 한 번도 휴대폰을 만들지 않았었던 애플이 스마트폰의 가장 큰 강자가 됐습니다. 저희는 저 점을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So did you know this? Stores tracking your every move, well, may have finally taken it too far. Target's advanced advertising system even knew about a teenage girl's pregnancy before she could break the news to her own father. And he found out when the store sent her maternity deals in the mail. This story now sparking debate over whether companies' marketing techniques. 이 부모도 모르던 딸의 임신 사실을 타겟이 알았다. 굉장히 유명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드리는 건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게 이미 8년이나 된 기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듣고 있던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혹은 인공지능 다 20년, 30년, 60년 전부터 나왔던 개념입니다. 저는 충분히 묵힐 만큼 묵혔다. 충분히 공부할 만큼 공부했다. 이것을 실현할 만한 더 기반 기술들은 나올 만큼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혁명과 혁신이 갑자기 뿅 나타나진 않습니다. 혁명과 혁신은 충분히 묵히고 충분히 공부하고 충분히 테스트한 후에야 실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 혁신이 정말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혁명 단어를 쓴 게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술적 허들이 있었습니다. 센서 비쌌고 통신, 전력적 문제와 거리적 문제가 있었고 서버 마찬가지로 비싸고 너무나도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했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업을 오랫동안 해왔던 저도 거짓말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게 10년 전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가슴이 뜁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혁신은 결국 소품종 대량 생산의 시대는 갔다입니다. 한국에서만 많이 쓰이는 단어이긴 하지만 1차부터 3차의 산업혁명은 저희는 누가 더 싸고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 결국 소품종 대량 생산을 누가 더 잘할 것이냐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계와 기계, 사람과 기계, 심지어는 사람과 사람 간에도 더 이상 누군가 개입하지 않아도 연결이 되고 그 연결 속에는 데이터가 흐르고 그 데이터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많은 아비트리지가 생기고
많은 혁신을 통한 효율성, 그리고 비용의 절감이나 매출의 증가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다품종, 정량 생산의 시대가 왔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엄청나게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10년 전부터 아마존이나 많은 기업들은 다품종 정량 생산에 대해서 많은 테스트를 했고 구현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야 겨우 가능한 기술 정도로 치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송국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제조사가 되며 모든 사람들이 다 물건을 사람의 한 명 한 명 맞춰서 팔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결국 누가 더 각각의 고객별로 커스터마이즈드 오퍼를 줄 수 있는 것이냐, 누가 사람 하나의 기호와 그들의 원함, 언맨 니즈에 따라서 물건은 서비스 혹은 무엇인가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초점을 맞추는 시대로 바뀌고 있고, 이게 바로 저는 혁명, 혁신, 그리고 디지털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디지털 시대, 저는 파괴적인 디지털 혁신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시대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할까? 어떤 것을 구현하는 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혁신에 있어서 선도가 될 수 있는, 그리고 리딩을 할 수 있는 기업의 요건이 될까? 저는 키 석세스 팩터를 3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현실과 이유 간의 차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누군가 제시할 수 있느냐입니다.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모든 기업은 본인들의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있고 그 비전과 미션은 절대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실현이. 그 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첫 번째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컨슈머와 서플라이어를 직접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국에 중간에 있는 매개체들을 많이 거치면 거칠수록 데이터는 유실되고 효율성은 떨어지며 콘텐츠는 불완전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직접 연결시킬 것이냐, 여기서 발생하고 있는 이슈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두 번째로 저희가 해결해야 될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솔루션보다는 현실입니다. 글로벌화의 중요성. 더 이상 로컬 플레이가 가능하지 않은 시대가 오고 있고,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글로벌화로서의 구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결국 지속 가능한, 성장 가능한 기업의 조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놀자 케이스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야놀자의 비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행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왜 사세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럼 많은 분들은 행복하려고 살아요 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 행복을 위해서는 work and life,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work를 위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work, 일하지 않는 나머지 시간, life를 위한 회사다라고 저희의 미션, 비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너무 잘 설정한 것 같습니다. 왜냐? 일하는 시간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27%나 일하는 시간이 줄었거든요. 게다가 그 일하지 않는 나머지 시간, 여가 시간에 쓰는 돈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60%가 넘게 노는 데 사람들이 돈을 쓰고 있습니다. 너무 잘 설정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더 많이 놀고 더 많은 돈을 쓰면 행복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이나 일본처럼 아시아 국가들은 돈을 더 많이 쓰고 있고 더 많은 시간 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퀄리티, 나의 레저 퀄리티는 떨어져, 나는 부족해,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를 봤더니 하고 싶은 걸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가 놀기도 하고 집에서 놀기도 하거든요. 집에서 노는 거는 충분히 놀고 있는데 나가 노는 거를 충분히 못 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걸 충분히 못하니까 나는 불행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은 너가 원하는 걸 안 하냐라고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사람들은 보통 돈이 없어요, 혹은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딜레마가 나타납니다. 제가 분명히 현실에서는 더 많은 시간을 놀고 있고 더 많은 돈을 노는 데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시간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돈을 제공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행복해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달성하고 싶은 이 행복이라는 미션을 위한 레저 퀄리티, 삶의 퀄리티를 개선하고 구현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시간,
결국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는 이유가 솔루션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솔루션을 디지털에서 찾고 있습니다. 야놀자는 지난 3년 동안 숙박 혹은 레저에서 예약 가능한 시설이나 혹은 장소의 숫자를 늘려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년 전만 하더라도 5,000개의 숙박 시설만 예약이 가능했고 600개의 레저 시설만 예약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만 개, 4,000개,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예약 가능한 숙소나 레저 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냥 열심히 늘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왜 이분들이 3년 전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예약이 가능하게 못했을까를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인터넷이 없었나요? 그때 우리는 온라인을 몰랐을까요? 그때 이커머스가 생경한 개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유일한 이유는 이분들은 온라인을 하고 싶었지만 온라인을 하면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온라인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단순하게 온라인을 하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온라인을 하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이 디스커넥티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많은 비효율과 비용을 없애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판매 채널을 OTA라고 부르는데, 많은 판매 채널들이 시스템과 이제 교류를 합니다. 이게 PMS라고 부르고 있고, 그 PMS는 호텔과 교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연결고리 안에서 아무것도 연결되는 게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컨텐츠는 유실이 되고 모든 데이터는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저 사이에 끊어져 있는 점들을 사람이 연결하거나 혹은 뭔가 비용이 연결을 했습니다. 저희는 저것을 연결시킨다면 우리는 분명히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판매하지 못했던 이유, 결국 더 많은 비용과 그 비용 대비해서 충분하게 벌지 못하는 돈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가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이제 오라클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PMS 업체인 이지 테크노시스를 저희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야놀자가 보유하고 있는 PMS 사업과 합쳤을 때는 저희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클라우드 기반의 PMS 업체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연결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말로는 온라인을 한다, 디지털을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는 디지털화를 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프로바이더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 내가 온라인을 하고 디지털을 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 버는 돈보다 많기 때문에 도저히 디지털화를 할 수 없는 이 환경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저희가 PMS 등 시스템 사업을 열심히 움직이고 있고 인수를 하는 행보의 이유입니다. 전 여기서 블록체인의 중요성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스템을 연결하고 보니까 그 프리퍼처스, 그러니까 모모노 퍼처스 이전 단계, 사람이 물건을 구매하기 이전 단계에서의 많은 문제들, 그리고 구매를 하고 나서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단순하게 데이터가 연결이 되고 시스템을 만든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블록체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록체인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프리퍼처스와 포스트 퍼처스의 이슈를 해결해 줘야만 저희는 저희가 꿈꾸고 있는 연결, 그리고 그 연결을 통해서 누구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물건을 팔고 소비자들은 그 물건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고 컨텐츠나 데이터 유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프리퍼처스, 모모노 퍼처스 이전 단계입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블록체인 관련된 이슈만 제가 뽑아봤습니다. 우선은 중간에 너무 많은 단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밸류체인을 간단하게 그리긴 했지만 사실 밸류체인이 굉장히 깁니다. 마치 농산물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소비자한테 연결되는 것처럼 이 호텔 인더스트리 혹은 여행 인더스트리조차도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쳐야만 소비자한테 데이터가 연결이 되고 물건이 판매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효율과 데이터 유실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여기서 발생하고 있는 추가적인 비용을 어떻게 감소시킬 것이냐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건 사실 여행을 간다라고 했을 때 숙박만 혹은 레저만 하지 않습니다.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통도 필요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상당히 많은 액티비티들이 존재합니다. 그 다양한 멀티 채널 플랫폼들, 멀티 채널들에 대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심리스한 경험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개별로 찾아야 되고, 지금은 워낙 이 광고의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찾고 있는 정보들이 제대로 구현된 건지, 이 구현됨에 있어서 가격은 제대로인 건지 연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이 심리스한 경험을 못하는 이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게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입니다.
그 레저, 쇼핑, 음식도 사실은 가서 먹기도 하고 배달을 시키기도 하고 픽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어코모데이션, 숙박, 그리고 모빌리티도 많습니다. 항공도 하고 렌터카도 하고 버스도 타고 트레인도 탑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연결시키는 게 중요하고 이 연결을 하기 위한 매개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플랫폼을 직접 연결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상당히 많은 리소스가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를 위해서 들어갑니다. 하지만 중간에 있는 매개체가 존재한다고 하면은 저희는 훨씬 더 무난하고 활발하게 이 데이터들을 연결시키고 데이터가 연결됨을 통해서 고객들이 좀 더 심리스한 경험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밀크라는 이 트래블 코인이라는 컨셉에 있는 파트너사로 참여를 하고 있고 파트너사로서 이 밀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포스트 퍼처스입니다. 구매를 하고 나서의 단계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지금 존재를 합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 보면 우선은 많은 개인 데이터들이 유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호텔에 이제 그 투숙하신 분들 느끼시겠지만 호텔에 오면은 뭘 먼저 요구하나요? 여권을 먼저 요구를 합니다. 그럼 여권을 주면 여권을 복사를 합니다. 사실 여권이라는 정보가 굉장히 컨피덴셜한 정보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있는 인더스트리 안에서 그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잘 가공하고 내가 이거를 가져가고 그걸 통해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할지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 이게 엔드 투 엔드로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많은 추가적인 매뉴얼 리소스, 매뉴얼 프로세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구현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두 가지 이슈가 존재합니다. 호텔에서 우선은 줄이 길죠. 왜 저 줄을 내가 기다리고 있을까? 나는 이 많은 돈을 주고 지금 이 호텔에 왔는데 내가 왜 여기서 기다리고 있지?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실제 체크인 하려고 했을 때 여권 등등 내 개인정보들을 아무 생각 없이 노출시키고 유출시키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도 저희는 블록체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시스템으로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도 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를 흘리는 게 불가능한 게 개인정보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연결되어 있는 이 플랫폼 내에서 데이터는 흘리지만 그 데이터가 개인정보가 아니게 어떻게 만들까? 저희는 그것도 블록체인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이 클라우드 혹은 시큐어되어 있는 핸드폰 내에서의 공간에 있는 아이디 정보와 체크를 한다고 하면은 저희는 그 키값은 데이터를 저희 플랫폼 내에서 흘리지만 실제 그게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슈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앞에서도 이제 기조 연설에서 말씀을 주시긴 했지만 아이덴티피케이션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슈이고 실제 플랫폼이 아무리 연결이 되어 있고 통합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통한 이 실현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해결하는 것도 이 블록체인 개발사들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이 한국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서만 저희가 호텔을 가나요? 아니실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해외에 있는 호텔에 더 많이 가고 그 해외에 있는 호텔에서도 동일한 문제는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이슈는 절대 국내에서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문제이시고 글로벌이 통합되어 있는 형태여야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블록체인을 통한 구현들 그리고 그 블록체인 넘어서서 더 많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IoT도 있고 AI도 있고 AR도 있고 VR도 있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모든 기술들은 저는 컨슈머와 서플라이어를 직접 연결하기 위한 기술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총합적으로 구현한 저희가 오토메이티드 호텔 솔루션을 런칭을 사실 했고 이제 어나운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뭐 ITB 아시아 혹은 APEC 디지털 리서치 포럼 혹은 아마존 웹 서비스 리인벤트 같은 행사에서 저희가 말하고 있는 이 기술들 그리고 이 기술들이 왜 클라우드, 블록체인 혹은 많은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해야지만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시키고 많은 파트너들과 함께 저희가 꿈꾸고 있는 직접적인 연결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서플라이어들이 컨슈머와 만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에서 만날 수 있는 이런 에코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를 보여드리는 것은 이게 대단한 기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톨게이트거든요. 톨게이트에 어느 날 하이패스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 누구도 하이패스라는 기기를 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그 당시에는 일반 게이트에서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몇몇 좀 얼리 어댑터인 분들이 하이패스를 통해서 막 지나가셨죠.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하이패스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해외에서 출장 갔다 와서 새벽이어가지고 택시를 타고 나갔는데 택시가 인천 택시였거든요. 인천은 수도권 택시가 아니다 보니까 하이패스 기기를 안 달고 있어서, 근데 하필 또 제 차 앞에 있는 차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톨게이트 앞에서 2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옆에 있는 하이패스는 3개의 라인이 열려 있는데 일반 게이트는 딱 하나밖에 안 열려 있기 때문에 앞에 차가 고장 나면은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 블록체인을 통한 기술, 그리고 그걸 통한 혁신, 그리고 우리가 혁명이라고 말하는 변화는 천천히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느낀 순간 갑작스럽게 올 것이고, 그 갑작스럽게 온 변화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그 변화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페이지를 마지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야놀자는 단순하게 OTA, 그러니까 부킹 플랫폼을 지향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 여행 혹은 호텔 업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회사였고, 잘 모르시겠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UDC 같은 행사, 그리고 이 블록체인이 구현하고 있는 많은 사례들에 대한 소개를 보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뭔가 꿈과 미래가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내일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종윤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청중들로부터 온 질문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하는 프로젝트가 아닌 기존 블록체인 컬처 플랫폼하고도 파트너십이 가능한가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밀크라는 플랫폼을 파트너로 참여한 이유입니다. 야놀자가 모든 플랫폼과 함께 파트너십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매개체가 필요하고, 이 매개체가 단순하게 로컬 비즈니스가 아니라 글로벌 파트너십을 만들기 위한 매개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하게 됐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선은 고객 간의 연결, 그리고 그 연결을 통해서 심리스한 경험을 주기 위한 파트너십, 이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블록체인 개발사 혹은 밀크와 같은 프로젝트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는 이제 파트너사이기 때문에 제가 주도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러한 그 에코시스템 안에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들을 저희가 마련을 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야놀자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고객들이 야놀자와 또 다른 여행이나 여가 혹은 더 넘어서는 이 호텔 비즈니스에서 존재하고 있는 많은 파트너사 분들과 같이 고객을 나누고 그 경험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야놀자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된 부분들이 어떤 부분 기능들이 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적용 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어떤 건가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 말고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그 체크인입니다. 그 체크인은 제가 알기로는 30년 동안 똑같은 기술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어떤 기술이냐? 여권을 내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여권을 복사하고 여권을 문서로 보관하는 기술입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 그 어떤 인더스트리도 현재 개인정보 중에서 가장 크리티컬한 아이디 정보 중에서도 여권 정보를 복사를 해서 보관하는 인더스트리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그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가장 어려운 것은 정보와의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호텔 인더스트리가 이 문제가 안 풀렸냐라고 하면은 규제로 인한 이 이슈가 많이 있고, 그 규제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다행인 것은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비대면은 금융까지도 확대해서 활용이 되고 있고, 그 의미는 뭐냐면 충분히 호텔에서도 혹은 여행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혹은 주요한 아시아 국가들과 저희가 정부와 같이 시범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구현하려고 하는 이 기술들이 우려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설득해 나가고 테스트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는 블록체인 기술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블록체인 파트너사들과 같이 협업해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단순히 보자면 야놀자는 숙박 레저 서비스 제공업자들과 고객들을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매개체 플랫폼의 형태로 그 유통 과정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으로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을 직접 연결지어 굳이 매개체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것이 야놀자에게 또는 비슷한 형태의 다른 플랫폼 제공자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어떤 이득을 가져다 주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야놀자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이 큰 혁신과 혁명의 트렌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까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요한 이 OS 디벨로퍼인 회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당신들은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이 디벨로퍼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플리케이션은 없어진다입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저희가 맞닥뜨리는 많은 기술들이 더 이상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AR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AR로 어떤 특정 상점을 보면서 그 상점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때 어플리케이션이 열까요? 혹은 AI 스피커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AI 스피커한테 야놀자 앱 열어봐, 야놀자 앱에는 우측 상단에 있는 거 클릭해줘, 이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서플라이어와 컨슈머를 연결시키는 모든 기술들이 더 이상 중간에 있는 매개체들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이게 저희가 움직이고 있는 이 행보의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야놀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매개체 역할이 맞습니다. 저희가 직접 그 호텔을 보유하거나 혹은 그 호텔을 일부 운영은 하고 있지만 모든 호텔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호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은 저희는 저희만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까지는 호텔에 있는 객실을 팔면 중간에 있는 수수료를 떼고 그 다음에 호텔에 돌려주는, 이게 플랫폼 사업이라고 불렸습니다. 그게 호텔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호텔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면은 호텔의 매출을 늘려줘야 되고 더 비용은 낮춰줘야 됩니다. 호텔의 매출을 높여주고 비용을 낮춰주는 방식에 대한 플랫폼을 저희는 제공하기 위해서 시스템 사업을 하고 있고 하드웨어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연결되는 고리에서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기술은 전 매개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공급하시는 분들은 전 세계에 존재하고 있고 물건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전 세계에 존재합니다. 어떻게 저희가 전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서플라이어 혹은 모든 컨슈머를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효율, 문제를 시스템을 통해서, 솔루션을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해결하고 그걸 통해서 매출은 늘리고 비용은 낮춰서 더 많은 프로핏을 만들 수 있는 솔루션은 저희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저희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시스템사의 인수, 그것을 통합한 데이터를 통해서 중간에서 유지되는 데이터 혹은 발생하는 비용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키인사이드와 야놀자와의 발표를 일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또 현재 UDC에서 그 결과인 밀크를 어제 보게 됐습니다. 야놀자에서는 밀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다소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 기대 사항을 정량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순간 너무 많은 것들을 노출시키는 것 같아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저희는 파트너사이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오히려 밀크를 제공하시는 개발사 쪽에서 말씀을 주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어찌 됐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놀자에서 숙박을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예약을 하십니다. 국내에서 저희가 가장 큰 호텔, 모텔, 펜션, 게스트하우스, 레저에 대한 거래액을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고객들은 야놀자에서 숙박을 예약하고 혹은 레저를 예약하고 그것으로 끝납니다. 저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관련되어 있는 많은 플랫폼들로 고객들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결국에는 야놀자가 더 사랑받을 수 있는 방식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 3년 반 전에 저희가 오토 얼라이언스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고 많은 오토 기업들과 실제 플랫폼을 통합하는 테스트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 테스트를 해보니까 우선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시간이 너무 많이 들며 그것을 만들어 놓더라도 유지 보수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에 있는 플랫폼들은
다 자기만의 개발 방식이 있고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로드맵에 따라서 그 플랫폼에 있는 통합된 정보를 계속 유지보수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플랫폼으로서 통합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있는 매개체를 통한 것이고, 야놀자가 얻는 것보다는 야놀자에 있는 고객들이 얻는 게 저는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야놀자 이후에 여행의 전이에 있어서 그 고객분들이 더 많은 밸류들을 느끼게 하면 결국에는 그 밸류가 저희한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파트너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해외 몇몇 호텔, 특히 일본에서는 많은 무인 호텔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키오스크를 통해 빠른 체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텔들은 블록체인 기술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는데 야놀자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호텔과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무인 호텔은 저희와는 완전히 컨셉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무인 호텔은 사람이 보이는데 사람이 없는 겁니다. 고객의 눈에는 안 띄지만 그 뒤편에는 똑같은 수의 그 근무자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만 안 띄는 겁니다. 저희는 눈에만 왜 안 띄는 무인 호텔만 가능했을까 이제까지라고 보면 엔드투엔드로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약된 정보가 실제 객실에 고객이 도착해서 룸 서비스를 시키고 체크아웃 할 때까지 연결될까요? 이 중간에는 4번의 끊어짐이 있습니다. 4개를 다 연결시키지 않는 한 이 데이터는 엔드투엔드로 도달하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그 끊어져 있는 점 하나하나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무엇인가 리소스,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무인 호텔은 그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이슈도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비용은 똑같다는 겁니다. 많은 호텔분들이 야놀자가 너무 돈을 많이 벌고 있어라고 하지만 우선 저희는 돈을 많이 벌고 있지 않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수수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외에 있는 호텔에 대비해서 한 60%밖에 수수료를 안 받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저희한테 기대를 합니다.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 근데 회사가 망하면서 저희가 수수료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저희는 지금 말씀드렸던 솔루션을 통해서 무인 호텔로 운영을 하시든 유인 호텔로 운영을 하시든 저희는 비용을 절감하고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말하고 있는 이 오토메이티드 호텔과 기존에 있었던 무인 호텔은 아예 다른 개념이고요. 결국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뒤편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리소스나 비효율성 그리고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저희는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밀크에는 어떤 기업과 서비스가 추가될 예정인가요? 특별한 선정 기준이 있나요? 이 부분도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지만 저희가 파트너사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어쨌든 열심히 참여하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이 플랫폼 우리가 파트너사로서 그냥 손 올려놓고 그냥 뭐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로 생각하진 않고 실제 구현하는데 발생하고 있는 프로세스나 이슈에 대해서 다양하게 의견을 드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파트너사라고 하면은 충분히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식적인 건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기존의 야놀자는 플랫폼을 통해 기존의 문제, 편리하게 여가 숙박을 예약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에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다음 해결하고자 하는 이슈로 보고 계시는 아이디의 경우 과연 숙박하는 사용자나 호텔이 앞서 매출 발생 부족, 예약 불가라는 문제만큼 사람들이 불편을 크게 겪고 있는 문제일까요? 문제일까 따라서 파급 효과가 그보다는 적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말씀은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 이 아이디 문제는 두 가지를 해결을 합니다. 하나는 비용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개인정보의 노출에 대한 이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텔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미 나의 개인정보를 아주 생생하게 다 카피해서 어딘가에다 뿌려놓으신 겁니다. 이 문제는 저는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오히려 매출에 대한 발생은 데이터의 실시간 연결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습니다. 많은 호텔이 객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실을 팔지 못합니다.
얼리 체크인이나 레이트 체크아웃을 구현할 수 있는 객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실시간으로 구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을 팔지를 못합니다. 물론 아예 장사가 안 되는 지역, 사람이 너무너무 없어라고 하면 이 문제는 저희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객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팔지 못하고 내가 부가적으로 물건을 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의 연결이 없음으로 인해서 풀지 못한 숙제들은 저희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야놀자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회사는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것은 거짓말일 거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객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팔거나 혹은 부가적인 서비스를 팔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팔 수 없거나 혹은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손 놓고 있거나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야놀자에서 전략적 투자가 된 회사들에서도 여행 관련 토큰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야놀자가 현재 직접 준비하는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요? 저희가 전략적 투자를 한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경영적 간섭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실제 관여를 안 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선은 영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상세하게 어떤 토큰을 준비하는지 저희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분이 저희가 일부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다양한 형태로 혁신을 각자로 진행하고 있는 건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영적 간섭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네, 질문을 다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질문에도 친절하게 답변해 주신 김종윤 이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